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뭐 사인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사인 법칙이라고 해도 좋은데 책들은 다 사인 법칙이더라고요. 사인은 죽은 원인 같잖아. 그래서 왠지 나는 사인이라고 쓸 뻔해. 내 맘대로 사인이라고 쓰는 거니까 싫으면 사인이라고 쓰세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 사인 법칙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본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사인 법칙의 한 축이고 오른쪽 한 축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오신 친구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일단 포맷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삼각형의 6대 요소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를 내가 A,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 물론 이게 뭐 전 세계 공통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뭘 결정해요. 알파벳을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의 대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a, 그리고 요 녀석의 대변을 스몰 b, 요 녀석의 대변을 스몰 c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각을 라지 a로 표시하고 요 각을 라지 b, 요 각을 라지 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각에 사인값과 세변의 길이 사이에는 저러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요 반지름 R은 뭡니까? 요거 뭡니까? 라지알. 저 라지알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넓이 하실 때 스몰 R이 나올 건데 요 녀석은 뭐? 내접원의 반지름이 될 거니까 구분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밖에서 사용이 될 건데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 그 비례식입니다. 사실 그죠? 비례식이잖아요. 그래서 A는 뭐고요? ER sin A고요.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B는 뭐고? ER sin B, C는 ER sin C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형태는요, 요렇게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뭘로? A 대 B 대 C는 다 사인 법칙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얘가 뭐다?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또 괜찮아요? 세 번째는 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표현이긴 한데 중요도는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런 건데, 자, 이제 사용법을 익히면서 조금 이걸 얘기를 해보자고. 요 구성을 한번 보면 뭐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변 두 개와 각 두 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주목해야 될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에서 각을 두 개를 안다는 얘기는 각을 모두 안다는 얘기죠. 각 두 개를 모두 안다는 얘기는 각 세 개를 모두 안다는 얘기하고 동일해요. 맞아요? 왜요? 세개변의 세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각도 확정이죠. 그래서 요 각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사실상 각을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구성은 이래요. 얘는 각 두 개와 변 한 개를 알면 이거 각 둘의 변 하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삼각형이 풀린다 이 소리야. 나머지 요소를 다 찾을 수 있다 소리야. 선생님 진짜요? 네. 왜? 각 두 개가 있으니까 변이 하나 있으니까 그치? 각 세 개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요 밑이 다 구성된 거야. 맞아? 그 중에 변이 하나 있어. 그럼 나머지 변들도 완성되겠지. 그걸 알면 R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 완성돼요. 저 사인 법칙식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딱 채워진다고 퍼즐이 조각들이.
근데 요걸 보면 각 두 개와 변 두 개의 관계인데 반대로 각은 하나만 주어지고 그지? 변이 두 개가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요 경우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사인 법칙은 그냥 외운 놈들하고 이렇게 외운 놈들하고는 진짜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각이 한 개 있고 변이 두 개 있으면 사인 법칙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요?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요? 각이 하나 있어요. 그쵸? 각이 C가 있다고 칩시다. 변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변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좆됐어요. 못 구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온 코사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식을 보세요. 각을 C를 하는데 야 이때는 완전 좋았어. 왜?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각 두 개의 변 하나가 핵심이라고. 왜 그러냐면 각 두 개의 변 하나니까 각 세 개가 확정됐고 변이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 구하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각 하나의 변 두 개예요. 이때는 각이 하나가 얘가 주어졌다 가정하고 변이 얘가 같이 주어지면 예뻐요. 그러면 나머지 변 하나하고 각 구해주고 두 개가 다 구해지게 됩니다. 할만한 상황이 되죠. 왜 각 두 개가 구해지면 나머지 각이 구해질 테니까. 근데 만약에 사인 C하고 B하고 A하고 이렇게 섞여버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삐꾸 나버렸어요. 그때는 뭘로 넘어가야 돼요? 저때는 코사인밖에 안 돼요.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항상 볼 때 그래서 각 두 개의 변 하나다 사인 법칙이 힘을 발휘하는구나. 근데 각 하나의 변 두 개면 사인 법칙이 쓰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인 법칙 쓸 수 없는 상태로 가는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좀 이따 코사인 법칙 이제 써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세스를 잡는 거야. 프로세스를 우리끼리 매뉴얼을 만드는 거지. 각이 두 개의 변 하나야. 그럼 우선 사인 법칙을 고려하고 뭘로 넘어가? 안 되면 코사인 법칙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각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변 두 개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을 안 되면 사인 법칙을 또는 뭘 고려하는 거야?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거야. 막 이제 막 원주각도 나오고 막 다 쓰이는 거니까 이제부터. 아시겠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자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물론 요 식이 요렇게도 사용되죠. 저 위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요게 어찌됐든 간에 뭐가 sin A분의 A가 2R이라면 이 식은 정말 아름답죠. 요소가 3개밖에 없어요. 다 요소가 4개씩 있는데 요건 요소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퍼뜩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인 법칙인가? 하고 떠올라야 돼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힘은 단독으로 뭘 확정지어요? 사인 법칙의 한 축을 완성해요. 한 변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사인 법칙의 각 변은 완성되려면 각 한 개와 그거에 대응되는 변이 있어야지 한 변이 완성되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놈은 홀로 단독으로 한 변을 완성해줘요. 어마무시하게 파워풀한 놈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사인 법칙이 쓰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쪽을 적용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놈이 사인 법칙이다. 물론 이제 실제에서 적용은 또 막 이렇게 뭐 자로 잰 듯 다 되겠습니까? 수학이라는 그런 게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역시 저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사지 않습니다. 코가 죽은 원인은 저는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에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BC의 코사인의 A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봐봐. 싹 가려봐. 뭐야? 오우씨, 피타고라스 형님이다. 지구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사람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는 사람. 근데 대한민국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막 설명해 주실걸요? 피타고라스 정리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닌가요? 그런 느낌 들죠? 너무너무 유명한 정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과연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문과하셨어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배웠지? 뭔지 알아? 그러면은, 알 것 같은데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정리잖아요. 여기 없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네요. 생각을 해봐.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변의 길이가 빵일 수는 없잖아. 코사인 A가 뭐였다는 얘기? A가 얼마면 이 뒷부분이 사라져? 90도면. 코사인은 각이 90도일 때 빵이잖아. 그러니까 A 각이 90도면 얘가 사라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변신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난 거죠. 코사인 법칙이 발견된 이후에 피타고라스가 그걸 증명해냈다면 병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됐을 텐데 이걸 알기 전에 사람들이 뭘 해냈어요. 삼각함수가 발명되기 전에, 삼각비가 발견되기 전에 피타고라스를 썼기 때문에 와 대단한 정리구나 이랬겠지. 쉽게 얘기하면 코사인 법칙의 아주 특수 케이스인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저 상태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만 하나만 이것만 써주세요. 각을 중심으로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쓴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두 가지 용도죠. 요때는요, 어떤 느낌이에요? 변 두 개와 각 하나를 가지고, 봐봐. 야, 사인 A, 코사인 A, A, 탄젠트 A는 다 똑같아. 동등해. 각을 안다는 것, 사인 값을 안다는 것, 그 각의 코사인 값을 안다는 것, 그 각의 탄젠트 값을 안다는 것 다 똑같은 얘기야. 제일 바보가 A를 안다고 해서 사인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코사인 값을 안다고 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바보지. 각을 알면 삼각함수 값이 있는 거고, 삼각함수를 알면 뭘 아는 거예요? 각을 아는 거예요. Understand? 그 뒤에 삼각함수 표고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이 각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사실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똑같은 값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둔관계가 다 주어져 되면 다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선생님 코사인 값을 안다, 요걸 안다는 건 A를 안다는 거야. 다시 A를 안다는 거야. 코사인 A를 안다는 건 A를 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봐봐. 요거하고 그럼 사인 A를 안다. BC를 알아. 이렇게 아까 그거지. 딱 삐고 났잖아. 그러니까 뭐가 힘을 발휘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코사인 법칙으로 뭘 구할 수 있게 되니까? A를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한 축이 완성됐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자동 완성. 됐어요? 그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다들 오고 있어? 봐봐. 이거는 뭐야 근데? 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얘는 뭐가 하나도 없어. 각이 하나도 없어.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각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와, 이거는 코사인 법칙만의 고유의 영역. 각과 변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으면 때로는 사인 법칙, 때로는 코사인 법칙, 때로는 둘 다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덜 편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각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이 변의 길이만 세 개가 드륵 주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완전 개해피 그때는. 근데 생각을 해봐라. 만에 하나 세 변의 길이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각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전 코사인 법칙을 쓸래요. 아니지.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버리면 각이 하나도 없어도 이 축이 완성되면서 변의 길이만 가지고 각을 각각 다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서도 이렇게 잡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어? 일단 사인 법칙 고려해요. 각 두 개와 변 하나야?
아, 봐봐. 각두개 사용된 거 있어, 없어? 이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변형을 해도 각은 하나만 관여해. 그러니까 각두개의 변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뭘 고려하는 게 맞아? 사인 법칙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아. 그지? 근데 각 한 개하고 변 두 개가 관여되면 상황에 따라서 코사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인인 거야. 삐고 나면 사인 법칙의 축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코사인으로 가는 거고. 이게 삐꾸가 안 나온 상태라면 사인 법칙 쓰셔도 되고 코사인 법칙 쓰셔도 돼요. 둘 다 동등해요, 그때는. 이거를 완전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 외접원 사인. 오케이? 각 두 개 사인. 오케이? 각 한 개에 변 두 개 코사인 또는 사인. 오케이? 변 세 개 코사인. 딱 끝. 물론 예전에는 코사인 제2정리라고 하고 이거를 코사인 제1정리라고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얘가 제2법칙, 제1법칙이 있어요. 지금 1법칙은 사용을 거의 안 해요. 교과 과정에서도 빠졌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방금 사용하는 이 루틴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외접원의 반지름? 넌 사인 법칙이구나. 변 두 개에 각 한 개는 뭘 생각한다? 코사인 법칙도 좋고 사인 법칙도 좋다. 그때그때 달라요. 각 두 개의 변 한 개? 넌 사인 법칙. 변 세 개? 넌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뭐겠어, 그러면 결국에. 그치, 각 한 개의 변 두 개지. 근데 봐봐. 삼각형이 이랬어. 각이 요 놈이 주어졌어. 근데 변이 얘가 주어졌어. 끼인 각인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밖에 말 못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란가?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요거는 뭐가 일반적으로는 우세해요. 사인 법칙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사인 요 새끼분의 요 새끼를 하면 한 축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대각인 얘가 구해질 거고, 각 두 개가 구해졌으니 이 각이 구해질 거고, 이 각을 아니까 사인 법칙 한 축인 얘도 구해질 거고, 이렇게 구해도 돼.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지. 봐봐. 얘들아, 이게 진짜 수학에서 재밌는 파트인데, 재밌는 어떻게 보면 성질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변이 세 개가 관여하고 있잖아. 요건 코사인 법칙이 나은 거지. 아까 사인 법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알고 싶은데 사인 법칙을 하려면 얘 둘의 관계를 가지고 얘 둘의 관계를 뽑아내서 이 각을 알아내. 이 각을 알아냈으면 자동으로 이 각도 알아.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먹여서 이 변을 구해. 이게 너무 돌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엔 관여하는 놈이 구하고자 하는 놈과 주어진 놈의 관여하는 놈들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선생님, 내가 이게 궁금한데 각은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걸 A라 해. 이걸 A라 해. 선생님,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왜? 얘랑 얘랑 맞아떨어져 있으니까. 야, 미쳤어? 수학 왜 배웠는데? 그럼 미지수로 넣고 밀어 넣으면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생각을 해봐봐. A를 알아. A의 제곱에. 난 요걸 모르니까 구하고 싶어. X. 요것도 알아. 뭐야? A, B, 이것도 B. A 제곱은 B 제곱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빼기 2BX에다가 코사인의 A. 요렇게 생겼지 않냐? 그냥 그래. 나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알지? 그럼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장? X에 관한 2차 방정식 등장. 2차 방정식 못 풀어? 얘네? 2차 방정식 다 풀 줄 알잖아. 2차 방정식 넘어가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같이 감안하라고. 고려해서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그때그때 달라요를 적용하라고. 근데 크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혀. 근데 아까 그 큰 틀은 맞아. 큰 틀은 절대 틀리지 않아. 그래서 특히 요식은 요즘에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각 한 개의 변 두 개인데 그게 끼인 각이 아닌 상황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요 길이를 느닷없이 구할 수 있다. 예전처럼 사인 법칙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는 요거보다 저게 오히려 빠르더라. 근데 요거 제약 조건이 있겠네. 왜? 저 2차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 2차 방정식이면 어떡해? 예를 들면 이중분호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중분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중분호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어? 특히나 나중에 배우게 돼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을 적용할 때는 근호 안에 근호가 100%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케이? 그것까지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 거야. 이제 사인 법칙, 곱사인 법칙. 좀 이따 해보자고. 문제 푸는 시간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넓이 공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혹은 산수를 처음 배우던 그 시절 너무 어리숙하고 미쳐나요. 알파벳도 수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그 시절 가에다가 2배를 하고 3을 더하면 나가 되어요. 막 이러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 처음에 여러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처음 배우셨네요. 그게 뭐였나요? 2분의 1에 일본 공식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걸 제일 먼저 배우셨습니다. 저기서 여러분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배우던 시절 뭐가 등장했었냐면 처음으로 아주 색다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가볼까요? 어머? 네저번의 반지름? 기억나신가요? 요거. 시간의 순서대로 외워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네저번의 반지름 A에다가 R에다가 턱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우셨었죠. 이게 뭐였었냐면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네저번이라고 하고 네저번의 반지름은 여기서 점을 찍었을 때 수직, 수직, 수직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을 3개로 쪼개죠. 삭 쪼개서 이쪽 사이드 요거를 변의 A, 변 B, 변 C라고 하면 요건 R. 요쪽 넓이가 얼마? 2분의 1의 AR. 요쪽의 넓이가 2분의 1의 BR. 요쪽 넓이가 2분의 1의 CR. 오케이? 야, 오늘 삼각형의 활용을 전부 다 하면서 최초로 등장한 거 아니야? 네저번의 반지름은? 그지? 그렇잖아.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어. 네저번의 반지름 나왔었어도. 삼각의 세변도 나오고 세각도 나오고 난리였지만 네저번의 반지름 처음 나왔네? 문제를 보내? 네저번의 반지름이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돼? 아, 이 새끼 넓이 문제구나 해야지. 기본이지. 물론 항상 그러냐? 아이, 그건 아니지. 항상이 어딨어, 수학에서. 그래도 내가 배운 이 교과과정상에서는 네저번의 반지름이 관여하는 파트는 삼각형의 넓이밖에 없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야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세 번째, 그 이름도 유명한, 드디어 여러분은 삐약삐약거리던 시절을 벗어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인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삼각비를 아는 인간이 되었죠. 그 순간 배우게 된 새로운 공식 2분의 1의 AB 사인의 C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 그죠? 저거는 뭔가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여기가 뭐고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각이 C야.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사인 요 새끼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 들어오셨나요? 자, 이제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접목해 가지고 몇 가지 공식을 더 만들 거냐면 4번. 여기에 있는 모든 변 또는 각을 하나로 통일시켜 볼 생각입니다. 사인 C는 뭔가요? 2R분의 C죠. 그래서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4R분의 ABC 외우셔야 됩니다. 혹자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출제 빈도가 낮다. 낮다는 건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안 해도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오긴 나온다는 소리네. 이걸로 들리는데? 그럼 뭐야 안 합니까? 그럼 나오면 틀릴 겁니까? 나왔을 때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5번째. 이번엔 A, B를 전부 다 뭘로 바꿔볼 거예요? A는 아까 뭐랬지? 2R sin A. B는 뭐 2R sin B였잖아요. 그걸로 싸그리 바꿔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2R 제곱에 sin A에 sin B에 sin C가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공식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의 공식?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공식인데 루트에 t에 t 빼기 a, t 빼기 b, t 빼기 c 이렇게 기술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t는 뭐냐?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이 헤론의 공식을 우리가 가장 넓이를 구하기 쉬운 삼각형의 세변에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래요. 당연히 여기 직각이겠네요. 괜찮아요? 자, t 값을 구할게요. 셋을 모두 더한 후 2로 나누면 그게 t죠. 셋을 모두 더한 후 2로 나눌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6이 되나요? 이게 t 값입니다. 그럼 루트에 6에다가 6 빼기 5, 1, 6 빼기 4, 2, 6 빼기 3, 3 해서 요게 뭐다? 삼각형의 넓이다. 그럼 이건 얼마가 될 건데? 6이 될 건데. 물론 이거 넓이를 이렇게 구하고 앉았으면 이 새끼가 정신병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3 곱하기 4에서 나누기 2 하면 되지. 근데 나 헤론의 공식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가장 쉬운 그 값에다가. 근데 헤론의 공식은 필연적으로 이중근호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삼각형의 넓이 중에 길이 중에 한 변의 길이 2루트 3이야. 요래 버리면 이중근호죠. 그죠? 왜? 특수각이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뭘 끌고 들어가요? 루트 2 또는 루트 3을 자주 끌고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근호 안에 근호가 등장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호 안에 근호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은 상당히 괴롭힐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커버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물론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무리식 편에서 이중근호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중근호를 풀 줄 모르면 풀 줄 몰라도 사실 그 새끼 K라고 놓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긴 해. 그럼 나오긴 나오는데 나중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쉽지는 않으니까 그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이 헤론의 공식 때문에라도 사실 이중근호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익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뭐 중선 정리 그리고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원주각에 대한 성질 그리고 접선과 원의 성질들 원과 비례 원을 뚫는 직선의 위치 그 곱셈 관계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뭐 조금 더 나가자면 뭐까지 스튜어트 정리까지 다 아셔야 합니다. 뭐 거기는 교과 과정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교과 과정이 뭐가 중요한데? 교과 과정을 지키고 재수하시겠어요? 저라면 교과 과정을 안 지키고 재수 안 할 것 같은데요? 교과 과정을 지키고 충남대를 가시겠습니까? 저는 교과 과정 지키지 않고 연세대를 가고 싶은데요.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가지고 뭐 타협을 하고 교과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개소리들 하지 말라 하세요.
진짜 개소리야, 개소리. 가끔 네가 이 지역에 오고 나서 되게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물론 주관적이지만 아니 내 인생을 걸고 보는데 그거 교과과정 지켜서 와 이거 완전 미친 정신승리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공정했어. 오 씨발 재수없어. 어쩌라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공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경쟁이고 수능 시험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도 또 그것도 이제 인간의 심리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막 그 칼로 이렇게 무 베듯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하나의 룰이 아닙니다. 이거 뭐 비만은 아니지만 저 위쪽에 있는 친구들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 대학교 솔직히 진짜 거짓말 빈말하는 거 저는 뭐 테일러 급수, 메르클로린 급수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야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건 하나도 가리지 마. 다 알고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다 하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하고 그런 애들하고 이제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을 놓고 경쟁할 건데 여러분 왜 그 무기 하나 빼놓고 들어갑니까? 그게 교과과정이라는 이유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히십시오. 사실 예전에 해로운 공식도 교과과정이 아니야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어찌됐건 기억합시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 회론의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왜? 이런 망할 증명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심플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삼각의 세변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의 세변이 있는데 A, B, C를 알아.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이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법칙은 뭐밖에 없다고?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고.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을 구합니다. 그럼 코사인 A 값이 구해지겠죠? 내가 코사인 A 값을 안다는 건 A를 안다, 사인 A를 안다, 탄젠트 A를 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 코사인 A를 알았으므로 당연히 뭘 알겠어요? 사인 A도 알겠죠? 그러고 나면 2분의 1에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하면 되네요. 근데 사인 A가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A와 B와 C의 세변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2분의 1에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하면 거기에는 A, B, C만 있겠죠. 그걸 미친듯이 공짝공짝 막 정리를 하고 막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막 예쁘게 모을 거 모으고 막 이지랄을 하면 얘가 톡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을 한번 참고해 두십시오. 회론의 공식 증명은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바이블에 안 나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가 남았냐? 그 독특한 넓이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넓이들은 뭐냐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어요? 이렇게 평행사변이 하나 있습니다.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입니다. 사실 평행사변이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B여야 돼요. 요 각을 압니다.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두 개 쪼갭니다. 평행사변형은 요 두 개의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반토막을 내면. 그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에 곱하기 2배가 될 테니 그냥 요 새끼를 지우고 어떻게 외운다. AB 사인 세타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거 갈까요? 대각선과 그 둘이 이루는 각. 이것도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더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막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하나 있어. 그러면 요걸 알아야 돼. 물론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게 뭘 알아? 이게 세타라는 걸 알아. understand?
그럼 뭘 해? 어떻게 했어? 기억나? 평행하게 요점 지나게 그려.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평행하게 요점 지나게 그려. 이렇게. 평행하게 요렇게 그려. 평행하게 요것도 요렇게 그려. 이렇게. 여기 그려놔. 그럼 요게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겠네? 요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A겠네? 요 길이가 B면 요 길이도 B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주황색 넓이는 평행사 변형이니까 어렵지 않아. 2분의 AB 사인 세타일 거야. 주황색의 넓이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사각형의 넓이는 그 녀석의 반이죠. 정확하게. 왜?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으니까. 반토막을 딱 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다. 여기서 AB는 두 대각선, 사인 세타는 둘이 이루는 각.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요 정도 느낌으로 여기는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 사실 많지는 않은 단원이라서 좀 이따가 우리가 좀 쉬었다가